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요, 월요일장부터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참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오늘장에서는 코스피가 1%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서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TSMC발 악재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반도체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한 종목들이 좀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TSMC가 납품 연기를 요청한 기업에는 ASML도 있었습니다.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공정하는 데 꼭 필요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TSMC발 악재가 조금 반도체 관련주들의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장 주목받은 네옴시티 관련주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사우디아라비아의 방문 소식과 함께 좀 연일 이슈를 받고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장에서는 모아데이터가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고요. 에스코넥도 역시나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코바이오베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 합작 법인 설립 소식에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일정으로는 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오히려 고유가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우려의 포인트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시장의 변수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야기도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전문가님 오늘도 모셔봐야겠죠.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연일 강한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이재규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우리 시작에 앞서서 박수를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블 CNC가 무려 58% 넘는 아주 강한 또 상승을 보여줬더라고요. 이 종목 잠깐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에이블 CNC라는 기업이 단기적으로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50%가 넘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과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시장이 좀 어려웠잖아요. 오늘 시장은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 흐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장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장 리뷰라고 적어놨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 조정을 받았었던 명분 자체가 살짝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담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약세로 음봉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음봉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좀 아쉬운 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힘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방송 초입부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 3사의 파업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아직까지 팩트 체크는 거의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이를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TSMC라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파운드리 업체가 장비 납품을 하려고 하는 장비 업체에 장비 납품을 좀 연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TSMC 쪽에서는 뭐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답변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ASML 쪽에서는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최근에 좀 올라왔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적정선의 조정이었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일단은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력도 가장 큰 부분이니까 이 내용을 좀 계속해서 추적하셨으면 좋겠고 미국에서 이 자동차 3사가 파업을 했죠.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큰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는 맞았지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았고 오히려 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2차 전지, 그동안 굉장히 좀 계속해서 눌려 있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이제 하방으로 완전히 밀릴 가능성까지 걱정하기에는 우리가 좀 추이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참 2차 전지 쪽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버스 ETF 나오면서 2차 전지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반등 가능할까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도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인버스를 제가 이 방송을 인버스가 아니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3주 정도가 지났어요. 3주 정도가 지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조정의 폭이 이제 꽤 깊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본업인 철강 쪽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이 되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굴뚝산업이라고 불렸었던 철강 쪽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다가 2차 전지 쪽으로 넘어오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좀 남다른 힘이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폭이 꽤 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주긴 했지만 인버스 같은 경우는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어쨌든 성장성이 굉장히 크고 뚜렷하긴 합니다. 다만 성장을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이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이긴 합니다. 매출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2차 전지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좀 첨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잠깐 또 바이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바이오 잘 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바이오 쪽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우리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당시에 2차 전지나 당시에는 반도체 쪽도 제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고 어디에다가 점수를 줬었냐면 바이오 쪽과 금융 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기술주 위주의 모멘텀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가 있지만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강한 건 은행주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오늘까지도 이제 뭐 신한지주라든지 은행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 쪽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밀렸고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나왔는데 이 자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저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질 만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수주액이 연간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오 쪽에 이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음 주에 이제 긴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 굉장히 좋다. 바이오. 네, 그리고 바이오 굉장히 네, 좋다라는 네. 말씀 드렸고 제가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기업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미지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 백화점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상반기 때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이다가 8월 달에는 또 AI랑 로봇 관련주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따라다니고 매매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내수주를 봐야 되는데 수출주를 매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정리의 시간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매매를 하다 보면 내 포트에는 이 종목도 담겨져 있고 저 종목도 담겨져 있는데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내가 처음부터 장기 투자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단기로 접근한 종목이 거래 대금이 급감해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았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등이 나왔지만 지난주 후반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정리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 투자라거나 내가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은 완벽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욕심도 나고 이 종목을 보유했을 때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 비중을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 자금을 계속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중이나 종목이라도 계속해서 현금으로 확보하고 매매를 하는 식으로 그리고 종목을 압축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대응을 정말 잘 못합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 대응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또 이것도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주 연휴를 앞둘 때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 대금이 줄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재미없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뭐 포트를 180도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포트 재정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업종별로 이슈도 굉장히 많고요. 유가도 높고 환율도 높고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매크로 상황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따라붙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금이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계속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도 있겠지만 시장이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 뚝심을 갖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시장이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정도의 조정은 정말 매월 나오는 수준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항상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포트를 정비하면 좋을까? 다음 달에 어떤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실제로 시장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려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 나가고 있는 작은 박스 스캔하신 뒤에 4989 입력하시면 바로 함께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 이재규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서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왔는데, 자, 우리가 어쨌든 매매를 할 때는 주도 섹터를 매매해야 됩니다. 이 주도 섹터라는 것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어쨌든 자금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어쨌든 자금이 몰리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 무기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공부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0년 넘게 매매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고수라인이라는 신호 포착 방법입니다.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왔을 때 매수 접근을 해서 이 종목이 검정색 선에 닿을 때까지 보유를 하는 방식의 매매 기법인데, 지금 지난 8월 31일 날 제가 말씀드렸었던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소개드리고 나서 75%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보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7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 드림 CIS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되고,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붙은 종목이어야지 되는데, 그 종목군들을 이 고수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달이 아니라 딱 지난주에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죠. 지난주에 소개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고수라인이 항상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올 때 우리가 공략을 해왔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고수라인이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소개드렸었던 삼천당 제약을 예로 들면서 이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이나 둘 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부딪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5거래일 만에 22%대의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제가 공개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에 썼던 내용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자면, 두 번째 종목 역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죠. 바로 에이블 CNC라는 기업입니다. 갑자기 중간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월 11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오늘이네요. 지난주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까지 5거래일 동안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보이면서 60%에 가까운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도 항상 예를 들어드렸었던 기업이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강도와 지속성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5거래일 만에 6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모니터랩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기업 역시도 지난주에 에이블 CNC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렸었던 기업인데, 11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24%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종목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을 보시면 이게 일주일 만에 나온 상승률입니다. 20%가 넘는 상승률이 나오고 있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지식이 탁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가가 20%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내가 분석한 기업이 언젠가는 20%, 30%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매매 타점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이제 눈으로 종목들을 봐왔지만 이 고수라인을 만든 이후에는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은 전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하더라도 그 연속성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큰 시세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매매하시는 종목들이 5%만 올라도 10%만 올라도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고수라인을 이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손절은 굉장히 짧게 그리고 목표가는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모니터랩,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랩,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렸었던 뭐 에이블 CNC 이런 종목들 제가 한 달 전에 소개드린 게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에 소개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서 제가 소개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시세를 보여줬었던 기업은 바로 이 드림 CIS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9월 4일 날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이죠. 딱 2주가 됐네요. 2주가 된 기간 동안 70%가 넘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수라인이 어딨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 라인을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팩트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괜히 가지고 와서 이거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 방송을 보시면 제가 그대로 설명을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기업의 가치도 좋고 기업이 성장성도 뛰어나지만 어쨌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 상승의 확률을 높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이고 이 드림 CIS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 뭐 2거래일 만에 20%, 9거래일 만에 20%, 5거래일 만에 20%, 5거래일 만에 60%, 6거래일 만에 70%. 여기 지금 보시면 에이블 CNC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여기에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내가 종목을 선별할 때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종목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내가 매수한 이후에 강력하게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상승 직전인 것을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수라인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런 상승률.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장 밑에 S&T 다이내믹스가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이제 제가 앞서 보여드렸었던 모니터랩을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20%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개인 투자자분들 10% 올라가는 종목을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5% 상승하면 매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실이 날 땐 20% 손실이 나고 수익 날 때는 5%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종목 수도 많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뭐 초등학생도 충분히 설정할 수 있게끔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 반드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난주부터 시장이 살짝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악재가 나오고 다음 주까지 이제 연휴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 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힘들고 지리한 장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럴 때 포트를 재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내일부터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나 힘든 장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정신 바짝 차려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상승한 종목들을 보니까요. 아, 저런 종목들만 내 포트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고 싶다. 고수라인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노란톡방에서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89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QR 활용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휴 전에 거래 대금이 줄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제는 좀 잡고 싶거든요. 아,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좀 챙겨보면 좋을지 고수라인으로 공략을 하고 싶거든요. 도대체 고수라인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고수라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니까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써먹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종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요. 매수와 익절과 손절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을 돌파하거나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듯이 응용이 가능하듯이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빨간색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공략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빨간색 라인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시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시세의 연속성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만든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게 된다면 뭐 3%, 5% 올라갔다가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시세가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작게 나는데 손실이 크게 나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손실이 크게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선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릴 때 파란색 선에 닿으면 그때 손절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대체적으로 매수 후에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익이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은 검정색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색 선에서 익절을 하는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파란색 선이 있을 텐데 파란색 선에선 손절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 자체는 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시각적으로 판단하셨을 때는 굉장히 쉬워요. 빨간색 라인 위에서 매수를 하고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검정색 라인에 닿으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검정색 라인에 닿는다라는 것은 수익 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익절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은 파란색 라인에서는 손절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쨌든 준비한 종목들을 보면서 고수라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종목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일단 동국제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으로 갑자기 넘어왔네요. 근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것. 이 제약바이오 기업은 제가 앞서서부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왜 하락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약바이오 매매하시면 좀 걱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도 안 나오고 영업이익도 안 나오고 재무 상태가 뭐 기존에 있었던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받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빌린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급격히 올라갔었던 제약바이오가 지금 몇 년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살짝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번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 안 할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근데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한 번밖에 안 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억눌렀었던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는 이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크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도 있었고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는 기업도 있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가 어느 정도 붙고 있는 상황인데 고수라인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때 실적이 살짝 부진했지만 거기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3분기 때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매출 구조가 전문의약품 쪽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좀 고부가가치 산업을 시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오늘 이제 AI 관련 의료미용기기 관련주들 많이 하락을 했던데 여기 쪽에 관련이 좀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 의료기기 쪽으로 엮여서 움직였었던 경우는 움직이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도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바로 고수라인이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수라인 위에서 지금 5거래일 동안 옆으로 버텨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공부를 했을 때 이제 고수라인이 없고 이동평균선 같은 걸로 우리가 체크를 해놓고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고가놀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하자면 이제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밑으로는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밀리면은 매수하는 주체가 붙는다라는 건데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동국제약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번에는 한국무브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자동차 부품 단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가 잠정 합의안이 나왔죠. 12일 날 마련이 돼서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식 하이퍼 캐스팅 기술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같이 움직였었는데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성화이텍이라든지 화신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무브넥스가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실제로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을 하면서 그 옆에 공장을 세우게 됐다라는 부분,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 쪽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매출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분기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매출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사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미국의 그 빅3 파업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 회사가 파업을 하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이슈가 더 붙을 수도 있을까요, 혹시? 네, 그죠.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죠. 네. 지난주에 미국의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월급을 많이 올려달라.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공정이 바뀌면서 해고하지 말고 여기를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 달라.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부분은 지금 포드랑 GM이랑 그리고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요 3사가 파업을 한 것인데 이 3사가 파업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지금 테슬라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약 4%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회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전기차 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쪽에서 4% 정도의 매출을 보인다는 것은 내연기관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연기관 쪽에서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사 파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실질적인 수혜는 일본 업체들이 좀 더 많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하는 모델이 일본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수혜를 받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수혜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 3사 파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영향이 별로 없었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상장사로서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다음 주에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3상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1상이나 2상 같은 경우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다음 주쯤에 일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결과물이 안 나오면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선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어쨌든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바토클리맙이라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이 좀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점을 보완한 것이 여기 2번에 적혀 있는 1402 물질이고 이 물질이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안 좋은데 계속해서 고집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는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좀 그렇게 드렸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삼천당 제약이나 알테오젠처럼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여기서 한번 더 간 거고 이런 흐름이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FNF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 FNF 같은 경우도 오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의류 관련주고 뭐 하반기가 의류주들의 성수기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쨌든 명절, 연휴에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분기 때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에 굉장히 많은 매장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MLB라든지 뭐 디스커버리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FNF 같은 경우 또 한 가지 메리트가 엔터 사업에 대한 진출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죠.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FNF가 엔터 사업으로 만약에 엔터주로서의 메리트도 부각이 된다면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FNF를 보시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고수라인 상단부죠. 고수라인 상단부, 여기도 상단부로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란색 라인을 터치하게 되면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파란색 라인을 터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단부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송이 어쨌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실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브리핑이나 시장에 대한 내용들,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 대응 전략을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못다한 이야기 소통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4989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주어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짚어주셨던 에이블 CNC가 5거래일 만에 6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테오젠으로 4거래일 만에 20%가 수익률 넘어갔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앞서서 또 동국제약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짚어주신 만큼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고수 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고수가 고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종목들의 예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고수 라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수익을 내기 위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손실은 적은데 손실은 큰데 수익은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제가 수치들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뭐 손절 라인까지도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게 되는 상황인데 제가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나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고수라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로 넣어놨었던 것이 바로 한국 화장품이죠. 당시에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검정색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업종에 있는 에이블 CNC보다는 한국 화장품이 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수라인 상단부에 아주 깔끔하게 위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한국 화장품이랑 에이블 CNC가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같은 리오프닝, 중국 쪽에 대한 유커의 수혜주로서 우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물론 중간에 배당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드림 CIS도 그렇고 에이블 CNC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에서는 이 차트에서 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할 때부터 낌새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연속성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인 한국화장품과 에이블 CNC가 변동성을 보였을 때 에이블 CNC가 너무 압도적인 변동성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을 매매하실 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지 이걸 그냥 설정만 해두시고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에 적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살짝 경계할 필요도 있고 반대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수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소개드린 종목들은 10%는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20% 그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어쨌든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주도 섹터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수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심택이란 기업이죠.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을 겁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말을 하고 다녀서 유명해진 기업인데 원래 유명한 기업이죠. 이제 우리나라 PCB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용 PCB, 모바일용 PCB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출하량이 저점을 찍고서 바닥을 찍고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낸드 플래시 쪽은 낸드 쪽은 아직까지 좀 기간이 남았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디램 쪽은 이미 돌아서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이나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반도체 쪽, 지난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하락을 했죠. 그 이유는 TSMC에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명분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 내용들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심택은 더 나빠지기 어려운 업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업황이 좋아서 반도체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죠. 굉장히 안 좋아지다가 반등을 하는 초입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나오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심택이라는 기업이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해 있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OLED 소재 관련주인데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종목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제약바이오랑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한 매출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OLED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쪽의 수주를 굉장히 크게 받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 쪽에서 이 OLED 패널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님, 근데 사실은 우리가 디스플레이, 애플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많이 떠올리지 않나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애플 쪽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LG 이노텍이나 BH 네. 이런 기업들도 많이 떠올리는데 지금 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 시장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LG 쪽의 디스플레이가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네. 좋죠. 당연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긴 한데 이 중소형 OLED 시장 쪽에선 삼성 쪽이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서 이 애플 쪽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패드가 첫 OLED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고스란히 상단부로 좀 올라올까 싶었는데 고스란히 상단으로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오늘같이 약세장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준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도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부각된다면 LCD 쪽은 보시면 안 되고 OLED 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신이라는 기업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좀 테마성이 강한 기업이죠. 뭐 이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로 엮여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건설 기계 쪽에 대한 시장의 메리트도 굉장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북미라든지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건설 기계 쪽으로 이제 큰 기업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큰 기업들도 좋지만 어쨌든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쪽으로 엮여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꼭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다가 고스란히 상단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지금 제가 소개드렸었던 고스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기업 중에서 올라왔다가 눌림을 받고 고가놀이를 하다가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 꼭 눈여겨서 보시고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대한제당입니다. 설탕 및 사료 제조업체인데 최근에 설탕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설탕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었던 삼양사라든지 이런 대한제강이 아니죠. 대한제당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설탕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인도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고요.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브라질 그리고 이제 태국이나 유럽연합 이런 국가들이 되는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설탕의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의 수출이 금지가 될 것이고 브라질이나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브라질이나 태국 같은 경우도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작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탕의 이 선물 가격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월 달이 되면 한 차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좀 일관되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테마 섹터들, AI나 로봇이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올리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모멘텀에 집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한제당을 가지고 제가 고수라인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라인이 있습니다. 대한제당이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 파란색 라인에 닿으면 손절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는 잘하십니다. 매수는 잘하시는데 매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익절일 때도 어렵고 손절일 때도 어려운데 고소라인 같은 경우는 검정색 선에서 익절을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라인에서는 손절을 하면 된다. 이 부분까지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수라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10% 수익률을 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고수라인을 챙겨보신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내 포트에 넣어본다 하신다면요. 에이블 CNC 5거래일 만에 60%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20% 넘는 수익률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QR코드 통해서 4989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참 시장 대응 어려우셨는데 내일도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